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네요. 거래소 시장은 1998.50포인트, 약 0.08%, 0.04%네요.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2000포인트 안착에는 실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 시장은 0.62% 상승한 625.6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 매수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일단 시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 부분들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죠.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의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요거까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림당을 매수를 하셨어요. 6,900원에 30% 단기 전략을 물어보셨습니다. 예림당을 좀 보자고요. 예림당을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던 주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부분의 박스 권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하락 추세 때 부분들 아직까지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단기적인 전략을 좀 물어보셨는데 6,9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6,400원대 이탈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 6,400원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좀 더 밀릴 겁니다.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충 한 6,600원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추세선의 하단권역까지는 7,400원 이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목표치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실패를 해주고 다시 눌림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6,6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6,400원 언저리 때까지 이중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6,400원이 깨지게 되면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7,300원에서 7,500원 요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펜엔터를 매수하셨네요. 6,400원 30% 너무 손실이 커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펜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볼게요. 6,400원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이런 식의 모양새를 좀 갖춰주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좀 나왔네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고서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 차례 돌파 시도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 추세대 하단권역까지 일단은 지지 라인대까지는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등이 좀 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5,700원대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으나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6,400원짜리 때 30% 가까이 좀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 보여요. 일단 6,000원대 매수가 언저리 한 6,200원대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네요.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페넨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반형이 아닌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그 엔터주들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프로텍이네요. 9,950원, 비중 2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프로텍 갖고 가세요. 실적 먼저 볼게요. 실적을 쭉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167억 영업이익 달성했어요. 매출 증가 꾸준하게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13년도에 주춤했으나 2014년도에 바로 V자로 상승을 해줬고요. 당기순이익도 15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무구조 좋습니다. 재무구조 좋은데 PBR은 지금 0.87배, 지금 주가수의 한 0.9배, 거의 1배 정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반도체 좀 장비 쪽 섹터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넥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1분기 때는 5자리에서 놀 주가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넥스 많이 움직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이 프로텍도 이 12,000원대는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나올 겁니다. 신고가가 한번 나와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월봉 차트 보더라도 뭐 매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지면 더 사세요. 막말로 9,000원대 초반까지 더 투매가 나와서 뭐 밀려 내려온다 뭐한다, 그럼 더 사세요. 이거 더 사셔도 됩니다. 실적 좋아질 거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고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잠깐 수급 볼게요. 외국인들 계속 매수해주고 있네요. 기관 애들이 문제예요. 기관 애들. 이 좋은 주식을 이게 안 사고 있으니 나중에 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보유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위지트. 위지트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 비중은 40%요? 예. 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위지트가 제가 알기로는 흑자 기업이고 또, 황우석 주라로,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편입을 했는데, 네. 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좀 잠깐 올라가는 것들이면 계속 빠지길래, 걱정됐어요, 전화들이. 1,400원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럼 예, 작년 11월 달에? 7, 8월 정도 됐었거든요. 7, 8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 그 7월인가 이때 8월 정도 돼갖고. 이때 매수하셨네요. 이렇게 요 시기 때. 예. 지금 뭐 황우석과 황우석 박사와 뭐 연결이 될 수 있고 뭐하고 그건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 근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주식은 맞아요. 실적은 나오고 있는 주식은 맞는데 예.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이 눈에 띄게 막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사실. 27억, 매출 280억에 영업이익 30억, 당기순이익 30억. 일단 뭐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이거 유상증자 받으셨어요? 아니요, 유상증자 안 받았습니다. 유상증자 안 받으셨어요? 예. 원래 이런 거는 유상증자 받아서 유상증자 받은 물량은 파시는 게 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팔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네.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요. 안 팔았는데. 원래 이게 투자자분들이 다 그래요. 원래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예.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예. 근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예. 아직 끝난 것 같진 않나요? 보니까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그럴 가능성은 있으나 예. 한 1,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한 번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시고 일단 이 자리 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예상이죠. 그죠? 예, 예. 만약에 실적이 정말 좋고 얘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면 더 사시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재무구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황우석 박사 뭐 이런 건 일단 테마입니다. 테마는 지금 대응을 못하면 꽝이거든요. 예. 지금 전화 주신 투자자분도 일단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꿈도 꾸지 마시고 예. 1,5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차 디오스텍이요. 차 디오스텍. 예. 차 바이오텍이면 참 좋았을 낀데요. 그죠? 예, 거기서, 아니, 저는 이거 따로 샀어요, 그냥.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00원에 15%요. 3,200원에 15%? 예. 어유 그래도 수익 나고 계시네요, 어머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차 바이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차 바이오는 실적이 마이너스여서 이게 실적이 좋아하고 보충을 해줬었잖아요. 차 디오스텍이요? 예, 그런데 여기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 차량 뭐 그 카메라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길래 좀 사봤는데 외국인이 요새 며칠 더 들더라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셨네요, 어머니? 아니 장기로 가도 되고 그래요. 회사만 믿을 수가 있으면. 자 보자고요, 어머니. 일단 실적은 안 좋아요. 여기 안 나와서 모르겠다. 적자. 예. 적자. 말 다 했죠, 그러면? 예.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으로 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알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카메라 렌즈 쪽의 시장은, 모듈이나 이런 카메라 쪽 시장은요, 예. 향후에는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쓰임이 많거든요. 스마트폰, 예. 스마트 기기에도 들어가죠? 예. CCTV나 자동차 쪽이나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 차디오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다가 납품도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2차 밴드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휴대폰 렌즈나 모듈 이런 쪽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단. 예. 근데 보니까 최대 주주가 보게 되면 550만 주 정도를 좀 가지고 있네요. 그럼 유통 물량이 한 1,300만 주? 그 정도 좀 되거든요. 예. 일단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예.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요거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차트를 보면. 얼마까지나 볼까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어머니? 한 4,000원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파세요.
예, 그럴까요? 네, 4,000원에서 많이 가면 4,5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좀 보시고 일단은 15% 정도 되시니까요. 예, 4,000원 정도 오게 되면 여기 한 차례 저항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5% 정도 줄여주시고 예, 나머지는 한 4,500원 정도 때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한전기술을 매수하셨네요. 48,500원. 비중 10%. 중기구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최근에 좀 과거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48,500원. 비중이 10%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얼추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얼추 다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요 자리대 지금 하방 경직 자리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이거는 중기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부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쪽에. 뭐 한국전력에서 뭐 지분을 매각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좀 나왔었죠. 11월 달에. 요거 한번 보자고요. 누가 가져갔나. 12월 달 정도를 좀 보게 되면 12월 며칠이죠? 이날이 12월 16일이네요. 12월 16일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 가져갔네요. 그죠? 기타 법인에서 팔았죠. 170만 주. 기관하고 외국인 고루 가져갔어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보게 되면 이때가 11월 26일이네요. 11월 26일을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있죠? 이때는 기타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네요. 외국인 쪽에서 좀 받아갔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네요. 그죠? 거의 다 기관 쪽에서 이것도 받아갔네요.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다 가지고 가서 이 기관 애들이 다 팔고 있어요. 지금 기관 애들이. 그러다가 외국인들 또 매도 놔주고 있고 지금 다시 기관 쪽에서 받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사고팔고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은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단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월봉상의 20개월 선이죠. 58,000원대 그 정도 때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올해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작년에 666억 작년 대비해서 일단 성장을 했어요. 올해도 한 30% 5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길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한 5만원대 55,000원 정도 대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프리카 TV를 한 30% 매입을 했는데요.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3,700원이요. 23,700원? 네. 네. 지금 뭐 사고 조금 있다가 좀 올랐다가 이게 꼭 빠져버리는데 네. 23,700원도 좀 저가다 싶어서 샀는데 빠져버리네요. 일단은 이거를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면은 한 두세 달 이렇게 보고 샀습니다. 두세 달 정도 보시고 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요. 예. 일단 먼저 실적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2015년도에도 꽤나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성장성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 PBR이 예. 지금 7배가 넘어갑니다. 예. 7배가 넘어가고 지금 5배 정도 수준까지 왔거든요. 예.
조금 더 만약에 밀릴 수가 있는데 예. 21,000원짜리대가 깨지면 25,000원짜리대 깨지면 예. 이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세요, 이거. 예. 매도를 해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반등은 올까요? 반등은 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올 수가 있어 보이고 예. 아직까지는 요 지지 라인대가 있어요, 여기에. 예. 지지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 반등 나올 때 일단 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그러면은 원형천정처럼 이렇게 밀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만약에 다시 본다고 해도 2만 원 정도 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시든가 하시고 일단은 반등 나서 매수가 정도 오면 일단 매도를 좀 해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산수의 시간입니다.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일단 괜찮아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3중전에 시작을 했죠. 근데 중국 시장은 밀려 내려오게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세요. 정 살 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증권주 하나씩 담아가세요. 증권주는 2015년도 아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살 거 뭘 살지 모르겠다 싶으면 증권주를 분할로 담아가세요. 이건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부터 이제 지난번이었었죠. 오픈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증권 섹터를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시장은 좀 더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주가 조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동시만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연회를 통해 좀 말씀을 드리겠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제가 아니에요. 예병군 멘토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해요.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나오셔서 한 50m 정도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에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하거든요. 1층은 NH투자증권이고 2층이 강당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마찬가지로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메디캐스 빌딩이 보입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얘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